환절기 피부 고민을 이제 뭐 아까 뭐 접히는 부위, 어디 부위 뭐 했지만 가장 이제 그 고민되는 부위가 바로 어디예요? 얼굴 아닐까? 얼굴이 환절기 이제 뭐 이 건조함을 네. 요거는 제일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은.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주름 때문에 네. 또 이제 피부과를 그렇죠. 찾는 분들이 많다고 네. 하는데 관리도 많이 실제로 하고. 그런가요? 맞습니다. 환절기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피부 고민이 건조한 피부와 주름인데요. 네. 여름 내내 강한 열기를 받았다가 바로 또 차갑고 건조한 바람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도 또 피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람에 빠진 풍선이 주글주글해지는 것처럼 피부도 수분이 줄어들면 잔주름이 더 도드라지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환절기가 되면 피부 건조와 주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 저도 요즘 잔주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화장품 가짓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드는 그러니까 건 이제 돈뿐이 없네 이제. 맞아요. 요때 되면은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어머니들도 그렇고 요거 화장품이 이게 지금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누구 엄마가 뭐 바르더라 막 이런 거 이제 관심 가질 때거든요. 네. 요때 좀 챙겨야죠. 뭐 챙기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우선 제가 여러분께서 기초 화장품을 지금 어떻게 바르고 계신지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여기 여러 가지 그 화장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소에 뭘 어떻게 바르시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선택은 있는데 단순해요. 그냥 저는 이렇게 스킨하고 바로 그냥 마지막 단계. 신동진 선크림. 아나운서는 뭐 거의 돈이 없나 봐요. 바르는 게 두 가지밖에 없고. 저 어릴 선생님도 때부터 드릴게요. 저도요? 이렇게 이 정도는 바르세요? 저요? 네. 저는 이렇게. 똑같네요, 저하고. 똑같네, 뭐, 남자는. 돈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 저는 이지연 씨는 뭐야? 그게 뭐지? 저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션 하나에 끈적거리는 걸 싫어해서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로션 아침에 세수하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거는 끝. 이거. 선크림 잘 안 발라요. 이거 하얘지는 것도 싫고 끈끈한 것도 싫고 예. 그다음에 집에 가면 꼭 닦아야 되잖아요. 맞아. 네, 아니 근데 그게 선크림 안 싫어. 바른다는 여성분은 주변에서 잘 못 보는데. 대한민국에 잘 없는 아니 컨셉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이지연 씨는 나이도 이제 슬슬 먹어가는데 네. 이거는 그렇다 치고 뭐뭐 바르세요, 저는 홍련 제 나이에 앰플 세럼 네. 앰플을 더 발라요. 근데 이게 저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솔직히 먹어가니까 앰플이 뭔지 모르고 세럼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로션 바르면 돼요. 뺀틀뺀틀하게 해주고 이 앰플을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화장이 잘 먹어요. 어제 저희 그 나도 냉장고 발라볼까? 출출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콜라겐 앰플이라고 뭐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없어, 우리 집에는 없는 물건이야. 아니 선생님 다 다르네요 정말.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품을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은 단계를 바르고 이제 많이 발라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오히려 화장품 좀 적게 바르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보통 한 몇 가지 정도 바르나요? 보통은 이제 실제로 어떤 한 화장품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네.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유럽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한 2-3가지, 일본 사람은 보통 5가지 정도를 바르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은 6가지에서 9가지나 와. 바른다는 게 넘었어. 네, 훨씬 저는 많죠. 진짜 없는 컨셉이네요. 근데 뭐 스킨, 에멀전, 당황스러운데요. 중간에 또 뭐 에센스 사실 뭐 맞아. 말이 다른데 정확히 어떻게 뭐, 차이가 저도 있는지 잘 뭔지 모르거든요. 몰라요. 예. 네. 그쵸. 그럼 어느 정도 바르는 게 좋은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피부 관리를 이제 보통 스킨케어라고 하지만 네. 이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계를 효율적으로 이제 줄이고 꼭 필요한 단계를 넣는 그 화장품 다이어트 스킵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장품을 더 어떻게 늘려야지.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 더 필요하다니까. 아유, 그만 말라요, 좀. 왜 이렇게 많이 바르셔, 아니, 나는 오늘 그래. 좀 화장품 선생님 보니까 좀 많이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근데 저 줄이라고요? 왜 어떻게 그런 해야 거예요? 돼요, 선생님? 왜 줄여야 우리도 돼요?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 가장 큰 건 우리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화장품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르는 순서가 그래서 더 중요한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많이 발랐을 때 피부에 거의 흡수가 되지 못하게 바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품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준비 운동의 개념으로 스킨을 바르시고요. 스킨이 기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본 게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넬레겐플이나 비타민 C 세럼 같이 고기능성 그런 기능성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비싼 것들인데요. 먼저 바르는 거네요. 그쵸. 예, 비싼 걸 먼저 바르는구나. 맞습니다. 피부에 흡수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시기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얘를 먼저 발라야 되겠네. 제 피부에 비타민 C를 입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원래는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크림처럼 약간 쫀득쫀득하고 그래 약간 뭐랄까요 이게 농축된 것 같은 걸 그 다음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럼 아니에요? 그게 세럼이나 아이크림 뭐 이런 거. 아유 진짜 말도 많아. 아유. 이제 아무래도 끈끈한 정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흡수도를 생각하면 중요한 기능성 제품을 먼저 바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습을 하는 겁니다. 보습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형에 상관없이 뭐 젤이나 로션이나 크림이나 그냥 한 종류로 이제 묶으십시오. 그리고 피부 상태를 봐서 피부가 좀 이제 약간 촉촉하고 오히려 번들거린다. 그러면은 젤이나 로션 같이 묽은 제제를 쓰시고요. 또 내 피부가 좀 건조하다. 그러시면 끈끈한 제제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네. 묽은 거, 촉촉한 거, 뭐 끈끈한 거 이걸 막 레이어링해서 여러 단계를 바르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요. 네. 바르면. 예,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요새 물광 그래갖고 오일을 바르거든요. 근데 오일은 왜 빠져 있어요? 오일 오일이 빠졌네. 진짜. 수분의 끝판왕인 것 그쵸. 같아요. 예, 오일이 이제 아무래도 물광이 돌고 그래서 네.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오일 자체는 주로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습제라기보다는 보습제 위에 이제 코팅을 해서 표면에 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오랫동안 이제 촉촉함이 이제 유지되도록 밀폐를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같이 건조해지는 시기에는 보습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선크림을 바르기 그 전 단계에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만 봐도 굉장히 단계가 단촐해졌거든요. 네. 아까 6개에서 9개라고 하셨는데 그게 쭉 이렇게 내려온 느낌? 근데 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선생님 충분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게 또 준비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여러 단계를 바르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을 쓰면 좋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토너를 먼저 바르시고, 네. 세럼 바르고. 그쵸, 세럼 같은 기능성 제품을 바르시고, 네. 크림을 바르시고, 네.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바르시고. 그렇게 한 4개 정도? 선크림. 예. 근데 자외선 차단제 뭐 선크림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사실 여름에 좀 많이 바르잖아요. 여름 네네. 지나고 했으니까 좀 덜 발라도 되지 않을까. 여름에 선크림이 제일 귀찮아하는 분들 중요하죠.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이 자외선은 여름에만 오고 겨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1년 365일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또 흐리면 안 발라도 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자외선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도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네. 얼마를 바르느냐? 요거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신동진 씨는 선크림 얼마나 바르시나요? 저는 제 생각에 한 적당량, 한 요 정도? 여기 검지손가락인데 한 요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얼굴 네. 다 바르시나요? 네네. 네.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많이 바르면 얼굴이 막 하얗게 뜨고 막 이러니까. 저도 그거 안 좋아해요. 이지연 씨는 어느 정도 바르십니까? 저요? 저는 저 한 이것도 많은데. 네, 저랑 좀 비슷한 진짜? 정도. 네. 뭐지? 나는 이거 이것도 아니, 많아요. 얼굴이 엄청 이거를 다 크시면서 왜 발라도 그러는 거예요? 하얘요. 저는 그게 이거 한 달에 한두 통 써요. 어우, 많이 그러면은 쓰시네요. 한 이만큼 해갖고. 우와, 진짜요? 얼굴에 바르고 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나이가 들면 팔에 이렇게 주근깨 생겨요. 네. 팔 쫙쫙 발라요. 아. 아, 진짜예요? 네. 지금 두 분. 홍여진 씨는 잘 바르고 계신 거예요. 진짜요? 팔 두 발라야 돼. 분은 팔, 목, 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렇게 발라가지고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러면? 남자들은 막 여기다 이렇게 발라갖고 확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 검지를 계량으로 하시면 돼요. 이 검지 검지를? 한 마디를 자외선 차단제를 쭉 짜서 네. 요 정도 보이세요? 그거 선생님 제 거랑 양이 비슷한데요? 요 정도가 얼굴 반쪽입니다. 진짜요? 네, 요게 반쪽. 그 이전 씨는 지금보다 2배를 발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만큼을 또 반쪽 해서 이 정도를 2번쯤 해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랐다라고 보일 수 있어요. 이만큼은 발라셔야 맞아.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홍여진 씨가 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싹 네. 먹어들잖아. 근데 많이 바르면 뭐 이제 좋다는 건 알았지만 특히 이제 골프 치시는 뭐 남성분들
얼굴이 그냥 새 하얘질 정도로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될까봐 좀 겁난다, 약간 걱정돼서 이거죠? 선크림 안 바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얘지니까. 맞습니다. 그걸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선크림이 그렇진 않습니다. 선크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뉩니다. 하얗게 되는 제형이 물리적 차단제이고요. 네. 그냥 로션처럼 스미는 것이 화학적 차단제입니다. 네. 아,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백탁 현상인 물리적 차단제는 그 원리가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서 그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원리이고요. 네. 또 화학적 차단제는 일단 자외선을 흡수시킨 뒤에 그것을 안에서 처리해서 방출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보통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좋지만 조금 백탁 현상이 있어서 좀 발림성이 좋지 않고 클렌징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거기에 네. 비해서 화학적 차단제는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지만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또 바른 후에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외출을 하시려면 30분 전에는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좀 예민한 분들은 이제 물리적 차단제 좀 하얘지더라도 그게 좀 덜 자극적이고 이제 좀 괜찮고 네. 또 하얀 거 싫으신 분은 화학적 차단제 하얘지지 않는 것을 선택하셔서 쓰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촉촉한 피부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긴 했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인 점검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꿀팁을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우와. 탱글탱글한 꿀 피부에 대한 욕심은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렇죠. 왜 절 쳐다보세요? 선생님 신경 쓰시잖아요. 쓰죠? 신경 엄청 쓰시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뭐 관심은 있고 그거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비싼 그 로션을 막 척척 바르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한다는 피부 관리실에 매주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기도 좀 그렇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해봐요 피부 관리실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와. 박혜정 원장님 나와주세요. 야, 우리 선생님은 피부 미인으로 손꼽히는 우리 연예인들 관리해주고. 네. 근데 와. 오늘 특급 피부 관리법 전부 다 공개해 주실 거 맞죠? 네, 그럼요. 단돈 10,000원으로 지금부터 한겨울 칼바람 불 때까지 끄떡없이 우리 환절기 꿀 피부 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우와, 거고요. 10,000원으로? 네, 관리 코스까지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소개할 비법은요. 네. 홍조까지 쫙 잠재워주는 네. 우리 피부 진정 식염수 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나 가야 되겠어. 네.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가야 돼. 잠깐만. 이거 가만히 있을 아니,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단체 손이에요. 마시면 단체 손. 어떡합니까? 자, 그럼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재료 네. 너무 간단해요. 뭐예요? 우리 화장솜, 네. 식염수 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생리식염수 한 통이에요. 이거는 그냥 약국 가면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싼 거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우리 화장솜에다가 네. 근데 이 생리식염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어떤 효능이 있어요?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같고 삼투압이 같기 때문에 피부를 자극 없이 진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욕조에 몸을 오래 담그면 손끝이 쭈글쭈글해지죠. 근데 생리식염수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차가운 생리식염수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홍조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재료가 이게 다예요, 선생님? 네, 우리 사용하시기 직전에 생리식염수를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차가우니까 시원하니까 네, 열감이 좋아요. 더 금방 내려가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등에 그냥 얼굴에 다 올려주시면 되세요. 아, 편안하게. 벌써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네, 끝이에요? 완성입니다. 네. 아니, 너무 정말, 아유, 정말 이거 너무 돈이 너무하다.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그냥 진짜 집에서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저기 붙이는 파스 알러지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피부과 선생님이 계속 식염수 이렇게 얹어줘서 예,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식염수가 자극이 없어서 덜 가렵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피부 진정시켜주는 식염수 팩 얼마인가요? 단돈 1,000원입니다. 너무하네. 야, 너무하네. 최고야, 최고. 야, 가성비 진짜 갑입니다. 네. 자, 그럼 빨리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주시고, 네. 이제 다음 코스. 다음 코스는요. 네. 우리 바나나 오트밀 팩입니다. 야,
바나나 3분의 1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오트밀 가루 네. 이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유 2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어도 될 것 같죠? 네. 네, 우리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갈색 반점이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익은 거. 맞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으깨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오래된 거일수록 비타민 C 성분이 들어가 있고 미백 효과까지 주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으깨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이거 너무 물컹해지면 버리고 했는데 네. 이게 진짜 팩으로 이용하면 딱이겠네. 네. 그러면 갑자기 이 바나나 팩에는 또 어떤 효능이 그러게 있어요? 말이에요. 궁금해지네.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서 주름과 검버섯을 예방하고요. 피부 탄력도 높여줍니다. 또 칼륨 성분이 많아서 보습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거는 오트밀은 확실히 제가 가끔 더 네. 물컹물컹해진 걸 쓰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저도 아침에 가끔 오트밀 먹는데 이걸 지금 어허. 얼굴에 발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트밀 가루 2큰술을 넣으시고 오. 그다음에 이렇게 네. 우유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와. 자, 이렇게 한 거를 진짜 우리 간단하다. 손등에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게 팩으로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맞아요. 식욕을 자극하네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머나. 먹어도 되죠? 야, 근데 이게 촉촉해가지고. 맛있어. 드시지 마시고 우리 피부에 양보하세요. 양보하는 거네요. 네. 자, 저 이렇게 하면 어느 오트밀은 정도 말이죠. 있으면돼요? 이 전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가렵고 예민한 피부를 진정하는 데도 효과가 좋고 네. 과도한 피지나 노폐물을 흡착하는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좋은 바나나 오트밀 팩 예산은 돈은 얼마나 들어요? 네, 단돈 3,000원입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 맛있다. 저렴하게 정말 촉촉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시니까 집에서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리고요 이게 네. 지금 우유하고 같이 섞였는데 바나나가 이 끈적끈적함 때문에 피부에서 잘 달라붙는 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흘러내리지 않아요. 네. 피부에 사셔도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촉촉하게 10분에서 15분 뒤에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팩. 네. 네, 주름 한번 500개 볼까요? 없어졌어. 이야. 와. 주름이 안 보이네. 주름이 금방 없어졌어요. 네, 큰일 났네. 주름이 안 보이네. 네, 다음은요, 우리 바세린 알로에 팩입니다. 바세린 알로에 팩. 네, 재료 너무너무 간단해요. 바세린이랑 우리 알로에겠죠?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우리 알로에를 이렇게, 잠시만요. 이 뚜껑을 이렇게. 네, 열어서. 이거는 뭐 그 뷰티샵 같은 데 가면은 구할 수도 있고요. 예, 알로에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최대한 첨가물이 없는 거. 고영양 제품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니 그래서 왜 99%, 98% 뭐 이렇게 많이들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바세린을 섞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너무 간단하죠? 이야,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우리 네. 발 뒤꿈치 갈라지면 바셀린 많이 바르는데 맞아요. 이건 맞아요. 얼굴에 발라도 돼요. 얼굴에 바르셔도 그거 됩니다. 입술 틀 때도 그쵸, 입술 바르는데 틀 때도 이 바르고. 바셀린만 바르면 너무 뻑뻑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같이 하니까 아주 좋겠네. 아, 나 오늘 오른손등 호강하네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다가 그냥 바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선생님 이걸 바세린은- 얼굴에 발라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바세린은 이제 오일과 마찬가지로 좋은 밀폐제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내부의 수분을 지키는 효과도 굉장히 오. 뛰어나고요. 네. 사실 얼굴에 종일 그냥 바르기에는 좀 번들거리고 기름져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팩으로 활용하시면 달 함께 사용하는 재료의 효과도 높여주고요. 피부도 촉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완성된 팩을 얼굴에다 바르시고 네. 15분에서 20분만 있다가 닦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이게 기름 성분이어가지고 네. 우리 집에 있는 세안용 스펀지나 아니면 찬타올로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한번 해보세요. 닦아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헉, 여기 보세요.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하고 촉촉한 느낌이 내 손 있죠. 오늘따라 그렇게 예쁘다. 됐네요. 좀 더 있을래요. 네. 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수분 갑옷 바셀린 팩인데 이거 이번에 이 예산은 또 얼마나 드는 거예요? 단돈 5,000원입니다. 어머. 아, 이건 좀 비싸네. 네, 근데요, 우리 알로에 겔도 집에 있으시고 있어요. 이렇게 다 바세린도 있어요. 커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야, 그러면 다 해서 10,000원도 안 드는 돈으로 그쵸. 한절기에 수분 보충하시고 꿀피부 유지하실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박혜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효과도 만점이지만 정말 그 재료가 초간단이라서 정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이제 2시 1분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 남겨주셨는데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3세 남자아이인데요. 항문 주위가 가려워서 내내 긁어요. 연고를 밤낮으로 발라도 소용이 없고 아이는 엉거주춤 걷고요. 치료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우, 아기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네. 이 경우에는 그 항문 주위가 가려운 경우에는 약간 13세면 좀 짓무르거나 그런 이제 단순히 장벽 끼는 그런 습진일 수도 있지만 또 약간 곰팡이라든지 다른 감염도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건 피부과에 한번 가서 진료를 좀 직접 보시고 맞는 연고를 처방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이의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질문을 네. 보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연고 질문도 처방.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이고 다음 건데요. 현재 임신 중인데 아토피가 심해졌어요. 병원 치료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중단했는데 요즘 너무 가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아기 맞습니다. 임신하신 이제 엄마인데. 임신 중에는 사실 약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경우가 많은데요. 또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약을 득실을 따져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좀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댁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시원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보습에 시원하게. 힘쓰시는 게. 보습과 온도를 좀 시원하게. 맞습니다. 네. 예. 자, 네.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네. 50대 후반 주부인데요. 목 주변에 자그마한 쥐젖이 많이 나면서 목이 아주 가렵습니다. 왜 이런 게 생기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번지듯이 생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예, 보통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목에 이제 약간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번지는 경우에는 쥐젖이라고 해서 피부 노화의 일종이고요. 그 레이저로 하나씩 태워서 없애면 되고요. 예방을 하자면 선크림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번지는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질환, 그러니까 뭐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쫙 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 좀 적절히 진단 받으시고 치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반드시 한번 확인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볼게요. 피부가 가려워서 긁으면 긁은 모양대로 부풀어 오릅니다. 알레르기인가요? 하셨네요. 저럴 때 있어요. 네, 저것은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질병인데요. 긁으면 긁는 대로 뻘겋게 맞아요, 불어 맞아요.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알레르기 약을 쓰기도 하고 또 항히스타민제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극을 줄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시거든요. 자극을 경증을 줄이는 잘 게. 따지셔서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극부터 줄이는 게 좋겠군요. 피부가 예민한데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피부가 예민한데 아기들이 쓰는 유아용 화장품을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향료라든지 여러 가지 알러지나 좀 자극에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무난한 것이 주로 유아용 화장품들은 그런 것들을 보통 배제하고 보습에 힘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아용 보습제를 쓰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환절기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보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내일은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단하게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또 요즘 이제 중요해요.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들고 내일 방송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